목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수의 앞는 때와 함께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오늘도 이제 나아갑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정용진 부회장 잘 아시죠? 신세계 이마트의 부회장인데,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자신의 그 이념 성향,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패러디를 하고 비꼬면서 슬쩍, 우리들의 이 좀 답답한 심정 이거를 이제 딱 건드려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는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 나는 이 공산당이 싫어요. 이 패러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용진 부회장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난 콩이 싫어요. 우리 이 목루들도 지금 우리의 표어가 뭡니까? 정권교체 압승 방콩입니다. 여기서 콩이라는 거는 베트콩, 콩 이런 것처럼 공산당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는 나는 콩이 싫어요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이나 박원순을 패러디하는 데서 지나쳐서 넘어서서 공산당, 반공주의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웬 반공이야? 응? 이것도 뭐 권위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야? 또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정용진 부회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적인 이념을 확고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까? 그것도 두려움 없이. 뭐 이재용이도 잡혀가는데 정용진이도 잡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 정용진이 갖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반공주의야말로 매우 중요한 이 보수주의 또는 자유시장 경제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용진 부회장, 난 콩이 싫어요. 대체 왜 그러나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 콩이 싫어요. 정용진 회장이 이야기했던 인스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요. 정용진 부회장이 최근에 이 잭슨 피자라고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어요. 이 잭슨 피자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아마 잭슨 피자를 사면 이런 판촉물을 줬나 봐요. 저는 이거 못 받았는데 이 판촉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빨간 건데 이렇게 잭슨 피자도 이제 색깔이 빨간 거고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이 이게 중국 공산당의 옛날에 문화 대혁명 때 이 홍패라고 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에는 문희병이 있지만 모택동 때는 홍위병이 있었죠. 그래서 이 홍패를 막 이제 흔들어대면서 그 10대 뭐 어린 소녀들이 눈에 이제 광기와 사리를 담고서 모 주석에게 충성하라 이러면서 뭐 이 유샤오친이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하방시켜라 뭐 저들을 죽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용진 회장도 그게 이제 연상이 됐는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글을 달았네요. 뭔가 공산당 같은 느낌인데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피자는 잭슨 피자, 난 공산당이 싫어요 이러면서 해시태그까지 달았어요. 자, 정용진 부회장이 이런 인스타를 올릴 때마다 한마디로 이마트의 임원들, 그 다음에 비서실 홍보 담당자들은 정말 죽을 맛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인스타 페북을 통해서 정치 성향을 그동안 아주 그냥 그대로 이제 공개해 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광어야 애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이거 문재인 패러디죠. 그래서 문재인이 2017년 3월에 팽목항에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겨뒀죠. 그런데 너희들이 뭐 천만 촛불이 되었다. 빛이 되어주었다. 얘들아 고맙다. 이런 거예요. 미안하다까진 좋은데 미안하다 고맙다. 다들 소름 끼쳐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렇게 희생돼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고맙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경기를 일으킬 일인데 이런 문재인의 패러디를 이 광어를 이렇게 놓으면서 얘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러면서 문재인 패러디를 정용진 부회장이 한 적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랍스타를 가지고도 했습니다. 보실래요?
와, 이 랍스타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네, 굉장히 비싸겠죠. 네, 그런데 이 랍스타를 집에서 이제 요리 같은 거를 열심히 하나 봐요. 그러면서 이때는 또 가재야, 잘 가라,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번 나오면은 신세계의 이마트가 아마 발칵 뒤집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이 싫어요. 이러면 대중국 공산당의 자극, 이마트 불매운동 이런 걸로도 이 막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깨문들이 이마트 그 다음에 신세계 불매운동 거기다가 스타벅스 불매운동까지 하자고 한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 좌파들이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이 강남 좌파, 뭐 아르마니 좌파, 스타벅스 좌파도 있었던 겁니다. 조국이 스타벅스 좌파죠. 막 스타벅스에서 깔맞춤을 하면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그래서 좌파는 스타벅스를 좋아해. 좌파는 이 스타벅스 고급 커피 이거 절대로 포기 못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마트 불매운동도 대깨문들이 막 버리고 난리를 쳤는데요. 저 같은 아줌마들 아 그래? 홈프레스에서 사든 거 이마트에서 사야지. 그래서 저는 전에는 그냥 뭐 세일 품목이 많은 데마다 골라다니면서 이 물품을 구입했는데 요즘은 저는 거의 90%는 이마트에서 구입을 합니다. 정용진 부회장 때문에 또 대깨문들의 저 좌파 찍기 박갈기가 혐오스러워서요. 자 그런데 이 정용진 부회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박원순 패러디도 했었어요. 박원순이가 2016년에 또 세월호 분향소에 가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애들아 고맙다. 얘도 고맙다고 했어요. 이러면서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었다. 뭐 이렇게 이 방명록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패러디를 정용진 부회장이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고기야 고맙다. 너희들이 우리들의 입맛을 다시 세웠다. 이런 식으로 비꼬고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정용진 부회장은 이제 미국에서 브라운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정용진 부회장이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방공, 왜 이런 거를 확고하게 지금 이 시대에 얘기를 하나? 이 불구죽직한 시대에. 결국 저는 미국에서 정용진 부회장이 보고 경험했던 미국 기업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용진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 이념 또는 자신의 사회적인 성향, 정치 성향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거는요.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자, 찰스 코크는요. 미국에서 두 번째 억만장자예요. 미국의 첫 번 억만장자는 누구냐?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아, 다들 아시네요. 우리 목루들은. 네, 월마트의 그 월 패밀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1위고요. 바로 그 미국의 2위가 바로 찰스 코크 그룹이에요. 이 코크 그룹은요, 이 기업의 뭐 어마어마한 규모라든가 성공도 큰 화제지만은 무엇보다도 보수주의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 민주당의 사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좌파들은 떨어뜨려야 된다는 낙선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백악관에 입성시키는 또 그런 일을 위해서는 돈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말하자면 킹메이커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 프레드 코크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찰스 코크는 이미 흙수저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아버지 프레드 코크가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박히게 이제 했던 말이 뭐냐. 너희 금수저라고 해가지고 골프장이나 동네 술집에서 어슬렁거리는 건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동을 많이 시켰대요. 뭐 잔디 깎기는 기본이고 뭐 청소 무슨 뭐 나무 베기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무슨 애들을 저렇게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냐 할 정도로 아주 훈련을 많이 시키고 그게 이제 아버지 프레드 코크의 경영 교육이었다. 훈련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이 찰스 코크라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가족주의 또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고요. 자, 뒤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찰스 코크는요, 학자들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걸 매우 즐기고 본인도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 중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이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코크는요, 무엇보다도 매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자면은 작은 정부 또 이 국민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는 말하자면은 기업이 가장 확실한 그 모토가 되어줄 수 있다.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코크는요, 이 코크 그룹의 경영 이념이 이 두 가지로 됩니다. 즉 기업의 활동을 억압하는 정부 권력과 맞서서 저항하고 아주 싸우는 거. 즉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 철저한 반공 노선을 지키는 겁니다. 이 이유는요. 찰스 코크 그 부자가 러시아의 유전 개발에 참여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이 스탈린 치하로 들어가면서 러시아 개발, 유전 개발을 했던 이 러시아의 기업인들을 싹 숙청을 해버리고 국유화를 시켜버리고 또 러시아 유전 개발을 공동으로 했던 이 찰스 코크, 이 아버지 프레드 코크는 정말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뼈저리게 앓은 겁니다. 얼마나 스탈린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숙청을 하는지를. 그 다음에 나라가 하루아침에 개인의 재산을 뺏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거를 아주 치를 떨게 됐던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 아래서 엄청난 세금을 우리에게 이 협박하고 들이대면서 결국 우리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거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찰스 코크는요,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찰스 코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커질수록 개인의 행복은 축소된다. 작은 정부가 답이다. 두 번째, 이 보수는 기부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기업이야말로 공헌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나 이 하층민에서 범죄자가 되는 그런 비율이 어느 나라나 많죠. 세계 공통이죠. 그래서 하층민이 범죄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이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감세를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기부는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정부는 나쁜 정부다. 또한 이 기부는 괜히 뭐 국가에다가 기부하고 무슨 단체에다 기부하는 거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곳에다가 직거래 기부를 하는 거. 이게 또 코크 그룹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 홍보에다가 거액의 광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 이슈가 됐을 때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이 더 감소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찰스 코크는요,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정책 홍보를 아주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했던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자, 이 찰스 코크는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찰스 코크와 더불어서요, 이 쌍벽을 이루는 그룹이 올린 그룹이에요. 이 올린 그룹은 프랭클린 올린이 이끌고 있는 그룹인데 화학 방위 산업을 하는 방산업체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보수 노선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또 이 프랭클린 올린이 나온 학교가 유명한 말하자면은 명문 코넬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코넬 대학에다가 엄청난 기부를 했고 건물을 막 어마무시하게 턱턱턱턱 다 지어줬어요. 물론 다른 학교에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보수 노선의 정책연구소, 경제연구소에다가는
아주 그냥 통크게 기부도 하고 또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 올린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진보주의는 모두 같은 말이다. 커뮤니즘, 소셜리즘, 그리고 프로그레시비즘, 이 모든 거는 같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정용진 부회장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반공주의가 왜 중요한가, 이 코크 그룹을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정용진 부회장도 알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올린 그룹의 예를, 그 유명한 프랭클린 올린의 말을 통해서 괜히 진보주의, 리버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보주의는 같은 거다. 아주 간명하게 얘기를 했던 거. 자유시장 경제야말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요, 이 코크 그룹의 찰스 코크는요, 1년에 2번씩 10만 불 이상의 기부를 정치적으로 한 후원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나나 포인트에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작은 정부 요구하자.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인 거죠. 그 미국 기업의 위대함인 거고요.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한국의 재벌이라는 게 아주 독특한 말인데, 한국 재벌들이 권력자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이러면 건강한 재벌이 아니고 건강한 기업이 아니다. 또 이 정부하고 내통하고 은밀하게 딜을 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타고 있는 마이바흐, 이거를 한국의 모 재벌 기업이 보내준 거다. 이런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이거는 금지 조항인데 이러면서 문재인이 막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이 유엔에 전시될 정도로 진짜 국가 망신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기업들은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난 콩이 싫어요.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확실하게 드러낸 정용진 부회장, 저는 기업에는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유시장 경제, 또 기업의 철학을 말한 매우 훌륭한 기업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기업 정서가 꽤 있죠. 그리고 강남역에 가면은 이재용은 사죄하라 이러면서 시위가 있고요. 과연 삼성의 이재용, 저는요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재용을 2번이나 가둘 정도로 그렇게 이재용이 무서운 중죄를 지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업을 억압하고 또 기업을 괴롭히고, 이거는 모든 정치권들이 여야 불문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반기업 정서라든가 기업의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 재벌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은 아닌지, 이런 반성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ood Great, 그냥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돼야 된다. 이 콜린즈라는 학자가 얘기했죠.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Good Great, 위대한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또 이 나라를, 무엇이 이 나라를 부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정용진 그 부회장이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난 콩이 싫어요,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마트에서 계속 쇼핑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 주시겠죠? 무엇보다도 정용진 부회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재명이 된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저나 김문수 지사 같은 사람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하고, 이마트는 폐쇄하고 국유화시키고, 정용진 부회장도 이 형무소에다가 집어넣겠죠. 정권 교체,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압승 방콩입니다.